유학을 간 곳이 포르츠하임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워낙에 장신구로 유명한 도시이고 오랫동안 장신구 산업이 발전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신구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장신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철이 아주 특별한 재료였다고 생각 들지는 않아요. 철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녹이 슬고 쉽게 변형이 되죠. 인체에 착용하기에 불편한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다른 재료와 비교했을 때 그것만이 가지는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어떤 힘이라든가 뭔가 거친 어떤 정석,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철을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반지 같은 경우는 드로잉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평면의 드로잉을 약간 분해하고 다시 재조합하면서 입체의 형태들을 만들어 냈던 거죠. 그래서 손 위에 혹은 인체 위에서 하나의 드로잉이 입체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장신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슈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 장신구를 하는 이제 뭐 작가들뿐만 아니라 현대 장신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대중들까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이제 그런 전시이고, 이제 그 행사 중에 하나가 허버트 호프만 상을 이제 수여하는 것인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기도 하죠. 결과가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연락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수상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구나. 뭐, 이 정도였다는 생각이 조금 지금은 그렇게 들고 있네요. 직접 있었다면 좀 다르겠죠. 철과 라텍스를 같이 사용한 작업들이었었죠. 라텍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뭔가 인체의 어떤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재료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체나 장기를 암시하는 그런 소재, 그리고 형태, 뭐 이런 것들이 철과 함께 조금 낯설기도 하고 서로 굉장히 성질이 다른 재료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이 조금 인상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속보다 훨씬 더 친숙한 재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나무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리고 인류에게 뭔가 굉장히 유용한 재료, 뭐 그런 의미에서 나무라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선택했던 것 같고, 나무에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다양한 역사적인 사실들, 그 다음에 인류학적인 어떤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이 뭐 대중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무를 선택한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나무를 많이 다루고 있죠. 재료라는 것이 뭔가를 표현할 때 형태와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여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은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교감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소재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르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대장신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뭔가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뛰어난 작가들을 형성하게 됐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전시를 준비하게 됐고, 작가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뭐 대규모의 전시였고, 사실 시간도 많이 소비가 되어졌던 전시였었고, 작가들 섭외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35세 이상이었어요. 35세 이상의 작가들부터 시작해서 현대 장신구의 1세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들까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정착이 되고 또 어떻게 확장이 되어졌는가, 뭐 이런 분류로 작가들 50명을 모았고, 장신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브로치로
작가들한테 2점씩 부탁을 했죠. 그래서 50명의 작가들의 총 100점의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했었습니다. 현대장신구 역시 다른 어떤 미술 분야하고 특별하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크기가 좀 작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착용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분야의 작품이죠. 작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이서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라든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재료의 질감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혹은 그 외의 어떤 감성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상 착용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경험한다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대중들도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럽은 어쨌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뭐 인체에 대한 실험이 되든 재료에 대한 실험이 되든 혹은 장신구라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어떤 실험이 되든 작가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숙제를 하듯이 문제들을 풀어냈다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대장신구의 발전의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압축되어져 있고 생략되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더 인체에 대한 실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에 대한 실험도 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어요.